안녕하세요. 어니언입니다. 오늘은 곧 청약을 시작하는 윤성 FNC의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와 기업 및 청약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명사고의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더 이상 피해가 늘어나지 않고 부상자분들의 빠른 회복만을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 FNC의 희망 공모가액 밴드는 53,000원에서 62,000원이었습니다. 오늘 발표된 수요 예측 결과를 통해 공모가는 공모 희망가액 하단보다 조금 49,00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하단보다 7.5% 낮아진 결과입니다. 그만큼 수요 예측 결과는 좋지는 못했습니다. 발표된 수요 예측 결과를 살펴보면 총 659곳의 기관이 몰려 종합경쟁률 67.4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매우 낮은 경쟁률입니다. 종합경쟁률 67.49대 1은 2022년 올해 공모 종목 가운데 공구음원, ICH보다 조금 더 높고 QRT보다는 낮습니다. 거래 실적이 없는 해외기관 투자자들이 일부 있긴 하지만 기타 기관이 매우 많습니다. 보통 기타 기관보다 운용사 집합 투자자들이 많은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 수요 예측에는 오히려 기타 기관 투자자가 운용사 집합 투자자보다 2.39배나 많습니다. 수요 예측 참여 기관의 질적 분포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이어서 수요 예측 분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은 밴드 하단 미만에 가장 많이 몰렸습니다. 총 520건입니다. 반면에 밴드 상단에는 단 13건의 수요 예측이 몰렸습니다. 수요 예측 분포를 건수 기준 그래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상단 초과가 2.10%입니다. 상단이 제일 많은 6.31%를 차지했습니다. 보통 상단과 상단 초과를 합한 상단 이상이 8.41%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단 미만이 무려 84.14%입니다. 추가로 공개한 금액별 수요 예측 분포를 보면 상단보다 높은 7만원 초과는 0.91%밖에 안 되지만 공모가로 정해진 49,000원 미만이 훨씬 많은 78.30%인 것을 고려하면 공모가가 수요 예측을 잘 반영했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요 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 보유 확약을 살펴보면 의무 보유 확약을 신청한 기관은 32곳입니다. 건수 기준으로 의무 보유 확약은 4.86%로 소수의 기관만이 의무 보유 확약을 신청하였습니다. 다만 수량으로는 더 적은 0.14%입니다. 사실상 의무 보유 확약은 없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은 원래 더 많은 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신청하는 것이지만 의무 보유 확약을 신청한 기관들의 평균 신청 주식 수는 4,156주, 약 2억 원으로 한도의 0.3%밖에 안 됩니다. 일반 청약자분들이 2억 원 이상 청약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보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올해 진행된 공모주 수요 예측 결과와 비교해보면 평균 의무 보유 확약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올해 진행된 종목 중 의무 보유 확약 신청이 있었던 종목 중 가장 낮은 수준이고 소카와 비슷합니다. 수요 예측의 경쟁률과 의무 보유 확약 결과를 좌표로 나타내면 윤성 FNC는 경쟁률도 낮고 의무 보유 확약도 매우 낮습니다. 경쟁률과 의무 보유 확약이 모두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지난 상장 종목인 플라즈맵, 샤페론 등은 수요 예측 결과가 좋지 않아도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 FNC의 청약은 11월 2일 수요일 시작하여 11월 3일 목요일 마무리됩니다. 일반 종목인 DTNCRO와 청약 일정이 겹치기에 청약 종목 선택 및 자금 배분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환불일은 주말을 포함한 4일 뒤인 11월 7일 월요일입니다. 윤성 FNC의 청약을 진행하는 미래에셋증권은 1일차, 2일차 모두 오전 10시부터 오후 4까지 청약이 진행됩니다. 상장은 11월 14일 월요일입니다. 다행히 동시 청약으로 진행되는 DTNCRO의 상장일은 11월 11일입니다. 예정대로라면 단독 상장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청약 기간 중에도 상장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약 정보 및 청약 증권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약에서 우리사주조합의 5%의 주식이 배정되었습니다. 윤성 FNC는 직원 수가 209명으로 회사로 규모가 아주 작진 않습니다. 1인당 배정된 평균 우리사주 규모가 2,361만 원 정도로 그리 큰 규모는 아닙니다. 임직원들에게 부여된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 옵션은 없습니다. 다만
미리 우리 사주를 나눠주었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25%이고 공모가 기준 약 244억 원입니다. 청약 규모가 작지는 않습니다. 이번 청약은 미래에셋증권 단독으로 진행되고 청약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청약기간 중 계좌를 비대면 은행제 휴계좌로 개설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온라인으로 청약이 고객 등급과 관련 없이 모두 우대 등급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우대의 경우 최대 49,0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49,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12억 50만 원입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청약 단위가 10주입니다. 윤성FNC는 일반 공모주이기에 청약 증거금률이 50%이고 10주의 청약 증거금은 24만 5천 원입니다. 이어서 윤성FNC의 상장일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FNC의 확정된 공모가 4만 9천 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은 3,910억 원입니다. 큰 규모의 회사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의 주식이 약 48만 주가 있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을 제외하지 않은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이 그리 높지 않은 29.79%이지만 시가총액이 크기에 공모가를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1,165억 원으로 꽤 큽니다. 수요 예측 시 의무 보유 확약 신청을 한 기관들에게 평균적인 배정 비율인 250% 정도 배정된다고 가정하면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은 약 29.73%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장일 유통 가능한 금액은 1,162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물론 이보다 크게도 낮게도 배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얼마나 의무 보유 확약이 배정되느냐에 따라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이 변할 수 있는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무 보유 확약을 포함하지 않은 상장일 주체별 유통 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20.27%, 공모기관 투자자가 가장 많은 58.75%, 일반 청약자가 20.98%입니다. 기존 주주가 20.27%로 얼마 되지 않지만 규모가 크기에 기존 주주의 물량이 금액으로는 236억 원으로 부담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를 살펴보면 기관 투자자 한 곳과 미리 나눠준 우리사주조합입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취득단가는 2만 5천 원으로 공모가보다 낮고 기관 투자자도 비슷하거나 이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이 기관 투자자의 비율이 높기에 의무 보유 확약이 많이 되면 상장일 유통 물량이 큰 폭으로 줄 수 있지만 의무 보유 확약이 낮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의무 보유 확약이 많이 배정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공모는 기존 주주가 주식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이 15% 있었습니다. 구주 매출 대상은 구주 매출 중 가장 안 좋은 최대 주주의 지분입니다. 최대 주주가 공모를 통해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아주 좋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금액도 147억 원으로 작지 않습니다. 2022년 공모주 의무 보유 확약 제외 전 유통 물량과 비교하면 바이오 FDNC, 나레나노텍보다 많고 더만큐얼셀, 소카보다 조금 적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FNC의 품목별 매출을 살펴보면 믹싱 시스템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고 2차 전지 분야의 매출이 제품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믹싱은 2차 전지 공정 중 핵심 소재인 양극과 음극을 만드는 전극 공정에 위치하는 공정입니다. 믹싱을 하는 장비인 믹서는 주방에서 사용되는 같은 이름의 기계처럼 재료를 잘 섞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각 소재가 균일하게 잘 섞이도록 하고 다음 공정으로 이동시키는 장비가 주력입니다. 해당 분야는 3개사가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윤성FNC가 45%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성 지표를 보면 의문이 생깁니다. 2019년, 2020년 빠르게 매출과 순이익이 늘어나고 있었는데 2021년에는 매출도 줄고 순이익도 적자로 전환됩니다. 그러나 2022년 상반기에는 2021년 전체 매출보다 더 큰 매출을 기록하고 2020년 전체 순이익보다 많은 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윤성FNC의 공모가 산정을 위한 가치 산정에는 2022년 갑자기 늘어난 전반기 수익을 단순히 2배로 해서 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도대체 2021년 매출은 왜 줄었을까요? 2차 전지의 수요는 줄어든 적이 없고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업체들은 쉬지 않고 생산 공정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 믹싱 공정 자체의 수요가 줄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쟁사인 T사와 J사를 살펴보면
T사는 2021년 매출이 전년보다 더 늘었고 단기 순이익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J사도 2021년 매출이 전년보다 크게 늘었고 영업이익도 크게 늘었습니다. 윤성 FNC만 2021년 매출이 줄어든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의 이유를 어쩌면 생산량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믹서는 현재 1년에 60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45대밖에 생산하지 않았고 올해 상반기에는 가동률이 200%로 이미 60대를 생산하였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공개되지 않아 알 수 없으나 높은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청약자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윤성 FNC에는 6개월 환매 청구권이 있습니다. 작년 적자를 기록하였기에 환매 청구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최근 2차 전지가 가장 핫한 산업이지만 소재주와 장비주는 구분해야 합니다. 포스코 케미칼과 같은 양극재 소재주는 신고가를 이어가지만 윤성 FNC와 똑같은 믹싱 장비를 만드는 TSI 및 장비주들은 소재주와는 다른 주가 흐름을 보여줍니다. 장단점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적자로 상장하는 기업이 많은 상황에서 현재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인 점과 단독 상장이 예정된 점, 6개월 환매 청구권이 있는 점, 장비주이긴 하지만 2차 전지 관련 업종인 점이 장점입니다. 다만 수요 예측 경쟁률과 의무 보유 가격이 그리 좋지 않은데 공모가가 많이 내려가지 않은 점, 유통 물량이 꽤 큰 점, 올해 상반기 집중된 수익으로 공모가가 산정되고 구주 매출이 있는 점은 단점입니다. QRT가 윤성 FNC보다 규모는 작지만 수요 예측 결과가 비슷합니다. 청약 1일차인 이번 주 수요일 상장하는 QRT의 결과를 조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개월 환매 청구권이 있는 점은 다행이지만 언제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항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